오늘 너무 진지한 분위기야. 잠이 오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하는, 이동평균선이 어떤 역할을 하나. 맨 왼쪽에 동그라미 보면은 5위평, 22평, 62평, 122평 순서대로 제일 위가 5위평이고 그 밑에가 20, 그 다음 60, 120, 200 이렇게 줄 2평이 서 있잖아. 그러면서 모양이 어떻게 돼 있어? 2평의 방향이 상향. 그러면 추세는? 그렇지. 추세 상승하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잖아. 2평이 첫 번째 뭐야? 추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두 번째는 지금 2평이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잖아. 주기가 짧은 것부터 긴 거 순서대로. 이걸 정배열이라고 불러. 정배열이 되면 가장 기본적으로 추세가 상승될 때 2평의 위치야. 그럼 거꾸로 순서대로 놓여 있다. 그걸 역배열이라고 부르는데, 역배열은 어떻게 써? 하락할 때 가장 전형적인 추세가 이어져서 가고 있는 모양. 2평을 쓰는 가장 첫 번째 활용 방법이고, 두 번째는 보면은 물론 두 번째 모양은 조금 깔끔하게 터치한 건 아닌데, 지금 62평을 볼까? 60, 이 녹색 녹색선에 그 차트가 내려올 때마다 한 번씩 녹색선에 걸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을 하지, 3번이나. 그러면 이때는 62평이 어떤 역할을 해? 지지. 하락에 대한 지지 역할을 하는 거야. 이 평이 지지 역할을 하거나 저항 역할을 한다. 이게 두 번째 활용 방법. 그래서 뭐 몇 2평에 닿았는데 반등에 성공했다. 뭐 2평에 닿았는데 돌파를 해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라는 건데, 이것도 요새는 많이 안 쓰는데, 한때 이제 내가 주니어 때는 이걸 많이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서 나는 골든 데드 크로스를 쓰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그래서 뭘 쓰신다고? 이렇게 물어봤거든. 이거는 되게 심플하게 생각하면 단기 2평이 장기 2평을 어느 방향으로 뚫고 가느냐. 만약에 60일 2평을 21평이 뚫고 올라갔어. 20일 2평은 뭐야?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거고, 60일 2평이 상식적으로 계속 상승 추세가 되려면 들어 올려지겠지, 위로. 그래서 뚫고 올라가는 게 상승 골든 크로스, 반대로 뚫고 내려가면은 데드 크로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유행을 덜 타는 것 같아. 이건 잘 안 쓴다. 왜냐면은 틀린 시그널이 자주 나오거든, 휩소가. 그치만은 2평끼리 뚫고 간다는 거는 추세 변화가 있거나 가격의 움직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동평균, 여기는 차트에 내가 넣을 수가 없어 못 넣는데, 이동평균이 다 좁게 밀집을 해. 이런 무슨 상황일까? 혜진아, 무슨 상황일 것 같아? 보합이랑 패스. 보합? 가격 변화가 줄어드는 거지. 모든 2평이 모인다는 얘기는 상당 기간 계속 그 가격대가 박스권처럼 좁아지는 거야. 그럼 그 다음 움직임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실예를 뒷장에서 마저 살펴볼까? 이 그림은 차트의 화면 하나하고 21평을 가지고만 보는 건데, 이동평균이 횡보해. 왼쪽에 보면 이동평균이 거의 이렇게 횡보하지. 위아래 움직임 없다가 가격이 이동평균을 상향 돌파해. 상승할 수 있는 찬스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이때 주의해서 보는 게, 왼쪽 변에도 횡보할 때 보면 돌파했다가 내려왔다가 돌파했다가 내려오잖아. 돌파했다는 게 확정이 되려면 봉이 완성됐을 때 이동평균보다 위에서 봉이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봉도 이동평균 위에 있어야 돼. 그래서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모양으로 이동평균 위에 봉 가격이 결정이 되면, 그러면 상승으로 갈 수 있는데, 왼쪽처럼 보면 그 다음 봉에 다시 이동평균 하회하는 모습이 나오잖아. 그러면은 이 위에서 안정적으로 완성을 못하고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휩소가 될 수 있으니까 봉의 완성을 확인한다. 그 다음 봉이 완성될 때 위에서 계속, 앞에 우리 추세 배울 때 차트 상승은 뭐라고요? N자형 만들면서 저점과 고점을 같이 높여가잖아. 그런 모양이 나올 때 상승 추세가 다음 된다. 이렇게 요 돌파할 때 가격을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개념이고, 대부분 상승할 때는 조금 더 거래량을 동반해. 이 말이 약간 헷갈릴 수 있어. 거래량이 항상 정답은 아닌데 상승의 거래량의 힘을 좀 받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대부분의 상승은 한 사람이 막 완전 큰 손이 왕팡 사갖고 쭉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뭐 여러 매수의 의지가 모여서 매도의 의지를 꺾고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래량이 당연히 동반이 되는데, 매도는 패닉에 빠지면 거래량이 줄면서
호가를 뺄 때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도는 더 급격한 움직임도 보이고 거래량이 조금 덜해도 급격한 매도세가 나올 수 있어. 다만 이제 거래량이 적으면 매도세가 진 매도세가 아닐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책에서는 이제 상승 부분, 상당 부분 그 거래량을 동반한다라는 표현을 좀 잘 쓰더라고.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단 오를 때는 한 계단씩 오를 수 있지만 옥상에서는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매도는 빨리 떨어질 수 있지만 너무 심해? 사다리로 바꿀게. 사다리를 오를 때는 한 계단씩 오를 수 있지만 사다리에서 뛰어내릴 수는 있거든. 매도는 그래서 급격한 움직임이 동반이 되는 모양이 많고, 매수는 상당히 그 차곡차곡 쌓아야 되는 모양이 동반된다. 이해 쉽지? 두 번째는 앞에 거에서 돌파를 했어. 그러면서 이동평균 위에 차트가 계속 유지를 한다. 그 얘기는 상승 추세를 계속 타고 있는 거야. 마치 파도를 타는 서핑처럼 파도에 올라 있단 말이야. 근데 다시 가격이 내려와. 이동평균에 맞닿았다가 상승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 다시 올라가야 돼. 그러면 이동평균이 무슨 역할을 해? 지지. 그래서 이동평균의 지지를 계속 받으면서 가격이 움직인다? 그럼 뭐라고? 상승이 유지가 되는 거지. 지난 수업에 얘기했지. 추세가 끝났다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 추세는 유효하다. 그래서 반대는 당연히 반대 모양은 내가 그리진 않았거든. 반대 내려갈 때는 어떤 모양인지 상상이 되지. 그래서 이동평균을 통해서 아까 봤듯이 이걸 하나지만 이동평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그널을 얻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20일 2평만 썼지만 다른 주기의 2평까지 활용을 하면 좀 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분석이 가능하다.